이 영상은 유데미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초급자를 위한 언리얼 엔진 5 모델링 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델링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모델링의 기초에 대해 배우고 이 성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기초적인 조작법에 대해 빠르게 배우고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블록 아웃을 잡는 방법과 머티리얼 세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유데미와 함께합니다. 유데미는 여러분이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터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글로벌한 강의 플랫폼입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기술은 빠르게 배워야 빠르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에서 2024년 8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성을 제작하기 전에 방향성과 컨셉을 잡아주는 레퍼런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퍼런스를 쉽고 빠르게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여 컨셉 아트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성 제작 프로젝트를 위해 AI 기반 컨셉 아트를 신속하게 생성하려면 체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강의가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유데미의 다리 마스터 클래스를 추천합니다. 이 강의는 직관적인 설명으로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풀어내어 필요한 부분과 궁금한 내용을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강의에서는 다리의 이론적 기초와 실습 튜토리얼을 제공하며 챗GPT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챗봇을 통해 이미 구현된 사진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죠. 특히 프롬프트 작성 시 카메라 앵글의 중요성, 색상 처리 방법, 특정 그림체 요청 방법 등을 설명하며 AI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프롬프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는 방법과 다리의 독특한 기술인 사진 혼합 기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리를 통해서 훌륭한 컨셉 아트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부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컴피 UI를 통해 조금 더 디테일한 레퍼런스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Introducing Stable Diffusion Comfy UI for Architects, Designers 강의를 소개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요. 이 강의는 다리 마스터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요점을 잡아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합니다. 1시간 안에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루며 당장 건축물 관련 AI 아트를 생성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한글 자막이 가능한 영상이나 한국어 강의도 다양하게 제공되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유데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들은 AI를 활용한 컨셉 아트 제작 역량을 빠르게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강하고 있는 이 유데미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언리얼 엔진 5.4를 실행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스텝에 블랭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을 눌러주고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해줍니다. 다 되었다면 경로를 지정해주고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N을 눌러 베이직 레벨을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Alt S를 눌러주면 현재 레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정리를 위해 콘텐츠 폴더 안에 유저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맵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앞에 LV를 사용해 주고 이름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으면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가장 먼저 Q와 E를 눌러주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와 S, A와 D를 눌러주면 앞뒤양 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쪽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창에서
카메라 이동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낮추실 수도 있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를 제어하는 단축키는 오른쪽 클릭 유지, 마우스 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 메쉬를 클릭하고 F키를 누르면 이 메쉬에 포커스를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Alt H를 눌러주면 완전한 정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에서 직접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Alt J를 눌러주면 위에서 바라볼 수 있고, 마우스 우클릭과 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필요한 기능이니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Alt G를 눌러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콘들이 시야를 가릴 때가 있기에 G키를 눌러 숨겨줄 수 있습니다. G키를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를 누르면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큐브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화살표가 나타날 텐데요. 이것은 기즈모라고도 불립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잡고 끌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XYZ축 총 3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 눌러주면 회전 기즈모가 활성화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3가지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R키를 눌러 가운데를 잡고 늘려주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rl Z와 Ctrl Y로 행동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동 회전 스케일 스냅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을 꺼주면 스냅 없이 부드럽게 이동하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물결 버튼을 눌러주면 로컬 기즈모로 바뀝니다. W키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월드 기즈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옆에 디테일 패널에 트랜스폼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되돌리기로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모드를 눌러서 모델링 툴로 들어가 줍니다. Shift 1을 누르면 제자리로, Shift 5를 누르면 모델링 툴로 들어와 줍니다. 가장 먼저 Create 항목에 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기능을 다루지 않을 것이고 작업에 필요한 기능만 다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박스와 디스크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이제 이 박스를 클릭해서 뷰포트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버튼은 왼쪽 클릭입니다. 여기 보이는 좌표를 000으로 맞추어주면 가운데로 물체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옆에 창이 하나 뜨실 텐데요. 여기에 쉐이프 항목에서 길이와 높이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디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보시면 면이 세분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큐브가 앞에 있지만 이것은 아직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에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맨 밑에 점프 투 세팅스가 나오는데 누르고 위에 프로젝트를 눌러주면 이러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 이 항목이 폴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시로 툴스 에셋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오토 제너레이션 로케이션 항목이 있는데 오토 제너레이티드 월드 릴레티브 에셋 패스로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작한 레벨과 같은 폴더 안에 저장할 것이라는 설정입니다. 기본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끝났다면 위에 Set as Default를 눌러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Accept를 눌러주면 이 에셋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큐브를 수정하거나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Xform 항목으로 가줍니다. 현재 중심축이 밑에 있는데 Edit Pivot을 눌러주면 이 중심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기즘으로 중심축을 수정해 줄 수도 있고 센터를 눌러 가운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입니다. 다시 바텀으로 되돌려주고 Accept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Duplicate를 누르시면 물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핸들 인풋이 딜리트 인풋으로 되어 있으면 뷰포트에서 기존 메쉬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Keep Input으로 변경해주고 Accep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되어 있죠. Save All을 눌러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복제한 이 물체를 옆으로 옮겨주고 자유롭게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은 했지만 큐브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 베이크 트랜스폼을 눌러주면 우리가 변형한 정보를 구울 수 있습니다. 회전값과 스케일 값을 말이죠. Accept를 눌러주고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변형된 모양의 큐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딥폼 툴도 훌륭한 툴이지만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모델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쉬는 삭제해주고 기본 큐브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칭을 이루어 메쉬를 복제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즈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Z값을 180도로 돌려주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Accept를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그룹 에딧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80대 20 법칙을 기억하고 필요한 기능을 위주로 알아볼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 큐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옆에 셀렉션 필터에서 점선면 중에 면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좌클릭으로 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딜리트 페이스를 눌러주면 면들이 다 삭제되면서 메쉬가 사라집니다. 면이 활성화된 상태로 이렇게 한 면씩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즈모를 잡고 올려줄 수 있고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모델링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익스트루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면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인셋 툴은 면을 면 안에 추가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고 익스트루드로 뽑아주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을 잡고 듀플리케이트를 눌러주면 면을 복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 페이스를 눌러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면이 아닌 엣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클릭으로 이렇게 엣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hift를 눌러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엣지를 연결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공통된 사이드 부분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시에 켜놓고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를 선택한 상태로 베벨을 눌러주면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베벨 디스턴스로 베벨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되돌려주고 Subdivisions 눌러주면 엣지를 추가하여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웨이트로 밖으로 나오게 할지 안으로 들어가게 할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다 되었다면 Accept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기즈모로 잡고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 점을 수정하는 기능은 많지 않다 보니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Accept를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플레인 컷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즈모로 움직이면 이렇게 메쉬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X값을 180도로 돌려 뒤집어주면 아래에서부터 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값을 돌려서 사용해준다면 건축물을 만들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캔슬을 눌러 나와주시고 메쉬 탭으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트라이앵글 에딧으로 들어가줍니다. 이전의 폴리그룹과 비슷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메쉬의 폴리곤을 수정하는 툴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리 셀렉트는 면을 선택하여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노말을 뒤집어 줄 수도 있고 다시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을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면을 복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V 항목으로 넘어가 줍니다. 오브젝트의 UV가 모두 펴져 있어야 나중에 재질을 추가했을 때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은 심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로젝션으로 UV를 피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완성된 메쉬를 누른 채로 프로젝트 UV 셀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타입은 박스로 바꾸어주고 디멘션을 초기화해줍니다. 이렇게만 해주어도 재질을 추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정석적인 방법에 대한 강의 내용을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팁들을 소개하며 모델링 툴 기초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트로 돌아와서 박스를 추가해줍니다.
크기는 50으로 모두 줄여줍니다. Accept를 눌러주고 메쉬가 겹치도록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둘을 Shift를 눌러 모두 선택해주고 모델 툴로 가서 분리원을 눌러줍니다. 작은 메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위에 오퍼레이션을 B-A로 바꾸어주면 이렇게 메쉬를 뚫어줄 수 있습니다. Accept를 눌러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실린더 메쉬를 간단하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그룹 에딧으로 가면 메쉬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폴리그룹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트리뷰츠 항목으로 들어가서 Generate Polygroups 를 눌러주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를 선택해주고 Insert Edge Loop를 눌러주면 엣지 루프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끌어다가 가져와주고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위에다가도 해줍니다. 그 다음 Subdivide를 눌러 면을 세분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Edit으로 와서 Insert Loop를 눌러주고 포지션 모드를 Even으로 바꾸어 정 가운데에도 루프를 줍니다. 수동으로 루프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다 생성하였고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때에는 메쉬를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을 눌러서 밑에 레벨에 Create Pack Level Actor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고 원하는 곳에 저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닥 메쉬는 딜리트 해주고 Shift 2번을 눌러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들어와 줍니다. Z축만 0으로 해주고 바로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Shift 2를 눌러 나와줍니다. 그리고 위에 Edit의 플러그인스로 들어가주고 워터라는 항목과 워터 엑스트라스를 모두 체크해주고 재시작을 해줍니다. 이러한 화면으로 돌아와졌다면 프로젝트 세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서 우리가 저장한 레벨을 직접 눌러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할 때마다 이 레벨이 켜질 수 있도록 위에 에딧의 프로젝트 세팅으로 들어가 주시고 Maps and Mode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디폴트 맵을 모두 이전에 생성한 레벨로 교체해주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위에 메뉴에 워터라고 검색해주면 나오는 워터바리 레이크를 설치해줍니다. 기즈모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점을 잡고 한쪽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키를 누른 채로 기즈모를 잡아당기면 점을 뽑아내어 더 세부적으로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뒤에 성을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강은 앞으로 당겨 오겠습니다. 그리고 강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해서 직접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물결이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바리 레이크를 누르시고 디테일 패널 아래로 내려보시면 워터 웨이브스 에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돋보기로 파일 위치를 열어주시고 이것을 Ctrl C, Ctrl V로 복제해줍니다. 이름에는 커스텀을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살표를 눌러 적용해주고 들어가줍니다. 화면 크기를 줄여주고 뷰포트를 보면서 수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의 넘버 웨이브스를 8로 줄여줍니다. 웨이브 랭스 미니멈은 300, 맥스 값은 500으로 낮추어줍니다. 그리고 암플리튜드 맥스 값은 5로 낮추어주고 미니멈은 1로 낮추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Shift 2번을 눌러 랜드스케이프로 들어와주고 대괄호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여기에 대고 우클릭해서 Create를 눌러주고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하고 리네임으로 이름을 스컬프트라고 수정해주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메쉬에 대고 좌클릭을 하면 메쉬가 솟아납니다. 이것으로 지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Shift 좌클릭은 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무스 툴을 누르고 브러쉬를 그리면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강도도 수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형을 스컬핑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플래튼 툴을 누르고 브러쉬를 그리면 지형을 평평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컬프 툴로 와주고 브러쉬 타입을 패턴으로 바꾸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질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텍스처를 추가해서 작업해줄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지형이 잡히면 실린더를 추가해서 성의 블록아웃을 잡아줄 것입니다. 단조로움에 약간의 변형을 주기 위해 여기 머티리얼에서 그리드라고 검색해 주시고 MI 프로시 그리드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자유롭게 블록아웃을 잡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 기즈모를 잡고 Alt 키를 눌러서 뽑아내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도형들도 추가하여 모양을 디테일하게 잡아주겠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 없이 참고하셔서 현재 자신이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조금씩 따라서 해본다면 전혀 복잡한 작업이 아니고 쉬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델링의 기초와 블록아웃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기능들은 성을 제작하는 데에 제가 사용하였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직접 성을 제작하는 데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챕터를 다루기 위해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미 제작한 성 에셋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더보기 링크에 검로드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캐슬 에셋으로 들어가서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5.4 이상에서 작동하며 파일을 받으셔서 자신의 프로젝트의 콘텐츠 폴더 안에 정확히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에셋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작한 블록아웃을 대체해 주겠습니다. 정확히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배치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인 컷을 이용해서 지붕벽을 제작하였습니다. 무료 에셋에 이미 추가가 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통한 모델링의 기초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씩 욕심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툴도 훌륭하지만 그런 면에서 블렌더는 모델링 경험을 한층 더 넓혀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D 기술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닌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훌륭한 강의까지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최상급 게임 에셋을 블렌더에서 제작해서 언리얼 엔진 5로 내보내는 법을 배우는 완벽한 가이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모델링을 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유튜브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모델링 회사에서는 지브러쉬나 맥스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블렌더를 사용했던 저는 실무에서 블렌더의 기능을 혼자 찾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그러한 실무적인 정보를 한데 모아 핵심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 강의는 하나의 수준 높은 건축물을 만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워나갈 수 있기에 약 21시간 길이의 강의를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정석적으로 배워나가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길어 보이실 수 있지만 정석적으로 학습하셨을 때 얻게 되는 지식은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강의는 한국어 자막을 지원하며 초보부터 중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모델링 방법,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크심과 샤프 엣지의 개념, 그리고 블렌더의 핵심 강점인 모디파이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입문을 넘어서 높은 수준의 모델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모델링보다 라이팅, 비주얼 이펙트, 날씨 시뮬레이션과 같은 시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툴을 배우지 않고도 언리얼 엔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언리얼 엔진 5 강의 하나로 다이내믹 스카이 시스템 완벽 마스터하기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 역시 한글 자막을 지원합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강의는 평범한 날씨 구현을 넘어서 눈이 오면 눈 덮인 땅에 발자국을 만들고 낮과 밤의 사이클을 구현하며 별을 추가하는 방법 등 자신만의 하늘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강의의 독특한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과 디테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다이내믹 스카이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이 강의를 꼭 추천드립니다. 기술이 재능을 넘어서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술과 재능을 빠르게 얻어 세상이 그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왔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머티리얼입니다. 우리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메쉬를 실제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몇 가지 세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위에 플러그인으로 먼저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라고 검색해주면 나오는 나나이트 디스플레이스드 메쉬를 체크해주고 재시작해줍니다. 프로젝트 파일에 config로 들어와 주시고 디폴트 엔진을 메모장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렌더 세팅에 영상 더보기에 있는 콘솔 값을 복사해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해주고 재시작해주면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영상 더보기에 머티리얼 베이식 업로드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제가 제작한 커스터마이징 머티리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머티리얼에서 머티리얼을 섞을 수 있는 기능과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다운받으신 후 콘텐츠 파일에 정확히 넣어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의 메뉴에서 퀵셀 브릿지로 들어가주고 여기서 자유롭게 원하는 머티리얼 3개를 다운받아 가지고 와주겠습니다. 저는 캐슬이라고 검색해주고 이 에셋들을 가져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시라고 검색해주고 이끼 머티리얼도 가져와 줍니다. 제공해드린 머티리얼에 우클릭하여 인스턴스 머티리얼을 생성해 주시고 이름은 mi 캐슬 워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모델링 툴에서 큐브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테일 패널에서 큐브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Enable Nanite Support를 체크해주고 어플라이 해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시이며 이미 제가 제공해드린 성 에셋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에 생성한 머티리얼을 넣어줍니다. 머티리얼로 들어가지고 아까 가져온 메인이 될 머티리얼 텍스처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저는 이 텍스처를 메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정해줍니다. 만약 머티리얼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가 없다면 이전에 제가 제작한 오두막집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머티리얼 기능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거나 단순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머티리얼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많은 튜토리얼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전 오두막집 영상에서 머티리얼에 대한 기초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밑에 머티리얼 프로퍼티 오버라이드스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스케일링을 체크한 후 매그니튜드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줄 수 있죠. 이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해주면 좀 더 현실적인 머티리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한 헤이트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창이 나타납니다. 텍스처를 활성화해주고 아까 가져온 이끼 머티리얼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헤이트 멀티플라이어 매트 2를 체크해주고 수치값을 올려주면 레이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컨트라스트를 주고 수치값을 조절해보면 조금 더 예쁘게 섞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머티리얼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커스텀만 가능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성 텍스처를 가져와 3번 레이어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수치값들을 조절해서 3가지 텍스처를 믹스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머티리얼에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성 에셋 블루프린트로 들어가 주셔서 머티리얼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후에 노르딕 코스탈 클리프스 에셋들을 가져와 배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 에셋도 추가해 주었는데 위에 Show All을 눌러주고 현재 프로젝트를 눌러주고 버전을 5.3으로 해주고 추가해주면 5.4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4 프로젝트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유데미는 여러분의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터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글로벌한 강의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에서 2024년 8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할인 기간은 2024년 8월 20일 화요일부터 8월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최저가인 12,000원에 강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자신과 미래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